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23시간 정도의 중학교 교과서, 중학교 2학년 사회교과서에 있는 경제 파트만, 경제 부분만을 리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나라 공식적인 교육 과정에서 경제를 어떻게 다루나 하는 이야기를 봤었고요. 아무래도 초등학교 단계는 너무 쉬울 것 같아서 초등학교 단계는 다루지 않았고 중학교부터 다루었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이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거냐면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될 때 했던 고민들 그리고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건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은 투자를 시작할까요?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고민은 누구나 하는 고민인 것 같아요. 특히 사회초년생들, 돈을 벌기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은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고 나한테 돈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거를 어떻게 운용해야 되나,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적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펀드를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좀 더 많게는 뭐 부동산을 한다든지, 뭐 비트코인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가 가진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시작할까요? 라는 질문에는 무조건 YES입니다. 다음은 왜 투자를 해야 하느냐라는 고민을 해야 돼요.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뭐 손실을 볼 수도 있고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그 미국의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미국의 달러화가 강세를 이루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되게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지금 이 상황에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해라는 말은 죽으란 소리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주식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뭐 우리가 앞에서 많이 다루었었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보면 우리는 합리적인 자산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축도 해야 되고요. 그에 따른 투자도 해야 된다라는 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주식 투자만을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는 해야 한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선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로 물가가 상승하는 거고요.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당연히 화폐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꾸준하게 발생하게 되거든요. 물론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긴 한데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꾸준히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진짜 엄청난 위기가 온 거라서 그런 경우는 조금 배제를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의 경제 성장률만큼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발생하고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그럼 점점 줄어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10년 전 100만 원과 현재 100만 원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10년 전에 100만 원도 만 원짜리 100장, 지금의 100만 원도 만 원짜리 100장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살 수 있는 물건, 네, 그 가치는 다르잖아요. 분명 모르긴 몰라도 10년 전 100만 원이 훨씬 더 가치가 컸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10년 동안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요.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만약에 돈을 보통의 금액만 저금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이자율은 인플레이션율보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돈의 가치, 물론 보통 예금을 해도 이자가 붙겠죠. 그 명목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숫자는 커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의 가치는 작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보통 예금을 하고 있지만 그 돈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보관료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명목적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숫자로는 돈의 크기가 증가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의 가치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 줄어든 만큼 내가 보관료를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예금은 보관이라고 생각하지 투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제 가진 재산이 너무너무 많아서 난 이 보관료 내고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할래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사실은 투자가 필요 없는 거고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그만큼 큰 부를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금해둔 그 부가 그 자산이 점점 줄어든다면 이건 개인에게 엄청난 리스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자는 항상 인플레이션율보다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이자가 인플레이션율보다 크게 하기 위해서는 보통 예금이 아닌 다른, 즉 보관이 아닌 다른 방식의 투자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이자라는 걸 받는 거고요. 그 이자라는 게 명목적으로 숫자가 적혀 있는, 숫자로 찍혀 있는 그 내 돈의 크기도 커지면서 동시에 실질적으로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의 가치의 합도 커진다 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인플레이션율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임금 상승률입니다. 우리가 임금 상승률이 높다, 낮다 이렇게 각자 서로 다르게 평가할 수는 있는데 이게 높고 낮다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높아졌냐, 그리고 이게 물가 상승률보다 얼마나 높아졌냐 라는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육체적 노동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오는 임금이 있겠죠. 그 임금을 가지고 내가 쓸 만큼 쓰고 저축을 하면 내가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자녀를 낳고 자녀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면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잖아요. 당장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저금을 해서 내가 집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차를 살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이 가졌던 그 정도의 집, 우리 부모님이 가졌던 그 정도의 차,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줬던 용돈, 그리고 나를 교육시켰을 때 그 비용,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채소 요구치도 점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 때는 당연히 어떤 학원을 다녀야 돼 하는 것들이 한두 개였다면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녀야 될 학원들은 3, 4개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만큼 임금이 올랐느냐 라고 질문하면 그만큼 임금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고요. 첫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 거고요. 대출을 받아서 차를 사야 되는 경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육체적 노동을 통해서, 물론 정신적 노동도 포함되겠죠. 나의 노동을 통해서 임금을 받아오는 것을 포함하고, 당연히 이건 포함하고요. 이거를 넘어선 무언가의 수입이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산도 당연히 일을 해서 이자를 받아와야 우리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최소 요구치를 맞춰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산수단들은 세 개가 있어요. 생산수단은 기본적으로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나뉘고 있고 뭐 4대 생산수단 하면 이제 경영이라는 게 포함되는데 경영이란 건 제외하고 우리가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토지가 없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토지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노동과 자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 일을 해서 임금을 받아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자본이 일을 해서 이자를 받아오는 건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자원이 이제 비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제일 앞에 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토지를 갖고 있으면요. 그 토지도 당연히 일을 해서 나한테 수익을 벌어다 줘야 되고요. 노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 나가서 일을 해서 임금을 받아와야 되고요. 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해서 그만큼 이자를 받아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보다는 이제 임금을 가지고 노동을 통해서 벌어온 임금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이제 점점점 힘들어진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토지, 내가 가진 노동, 내가 가진 자본 모두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과거 내가 우리 부모님만큼 살아갈 수 있을 능력을 갖추게 되고요. 내가 그 번 돈을 가지고 내 자식들에게 내가 받은 만큼 물려줄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시작해야 할까요? 라는 처음 질문에 당연하다. 당연히 우리는 투자를 시작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